네,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하나 여론조사를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5개의 투표를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다가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소득보장이라는 안과 재정안정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서 소득 보장을 더 해주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서 재정 안정을 더하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딱 이 설명만 들었다면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표하실지 편하게 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딱 이것만 보고 그냥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크니까 노후 보장 강화에 집중하자. 혹은 재정 안정에 집중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네, 설문조사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연금특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존재율을 잊었다. 네,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희도 적어도 우리가 가까운 분들부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일단 알리자.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이 왜 시급한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너무 심각한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쭉쭉 올라와서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200조 원의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계 안 되는 국가 부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여기 쌓아놓은 건 없는데 주기로 약속된 돈이 한 1200조 원이 있어요. 이것도 장난 아니죠. 그런데 또 아예 국가 채무를 안 잡히는 종류의 부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얼마냐? 이게 바로 1800조 원이나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노인이든 어린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해주는 1년 총 예산이 100조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의 한 20배니까 국민연금 부채 18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네,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왜 적자인지 살펴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는 돈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율. 일할 때 내죠. 젊을 때.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 받는 돈.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를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단순해요. 내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지가 안 맞아요. 수지 균형이 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20%를 내야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겨우 9% 내고 80%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어딘가에서 빵꾸가 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수지 균형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40%를 나중에 노인 때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월급의 20%를 내면 돼요. 단순하죠, 굉장히. 이게 딱 두 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다. 지금처럼 9%만 내고 싶다. 이러면 나중에 노인 때 소득 대체율을 18%만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내는데 40%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이 국민연금의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냐라고 하면요.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보험료를 총 60조 원을 걷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이 60조 원을 거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약속하고 있냐면 60조 원 그래 줬지. 그러면 나중에 2배 이상으로 돌려줄게. 나중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노인들에게 노인이 됐을 때 130조 원을 줄게라고 약속하고 60조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부채가 얼마 쌓였죠? 70조 원이 작년에 부채가 또 늘어난 겁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부채가 수십조 원씩 늘어나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대표적으로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이라는 나라 있죠. 이런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선진국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이미 연금 제도를 오래 운영했고 여러 차례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조차 이걸 보시면 보험료는 1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넘게 내요. 월급의 19%를 내요. 그리고 받는 돈은 월급의 34%를 나중에 소득 대체율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넘게 내고 받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왜 이렇게 개혁했을까요, 스웨덴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연금이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부담 중복제라고 말합니다. 무거울 중을 써서 무겁게 내서 우리는 무겁게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적게 내고 많이 받겠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받는 돈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럼 도대체 저 빵꾸 나는 걸 누가 메워주고 있냐? 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처음에 최초로 테스트처럼 도입됐을 때 1988년에는 겨우 3%를 내고 70%를 돌려받았어요. 낸 거에 거의 10배를 약속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시작할 때 이거를 의무가입제로 바꾸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시키면서 대신에 이제 개혁을 했어요. 어, 보험료를 9% 상태에서 소득 대체를 줄인 거예요. 받는 거를. 그나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에 2차 개혁을 했습니다. 2008년입니다. 이때가. 보험료를 9%에서 50%로 줄였어요. 받는 거를. 그나마 좀 수지가 맞겠죠.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기로 그때 합의를 한 게 마지막 개혁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24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아직 40%가 안 됐어요. 올해는 42%입니다. 떨어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게 개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보험료를 9% 내고 40% 받아도 1년에 적자가 70조 원이 쌓여요.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모든 대통령과 모든 정권, 모든 정당이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이 구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지 불균형 때문에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으니까 지금 조만간 적립기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204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15년 만에, 단 15년 만에 이 1900조 원을 다 까먹고 15년 만에 이 적자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뭐 기금도 아예 없어요. 순식간에 국민연금이 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적자인데 도대체 왜 돈이 지금은 1200조 원이나 쌓여 있습니까? 지금 적립기금이 1200조 원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의무가입제. 그래서 연금제도가 얼마가 안 돼서 지금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일 뿐이에요. 이걸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뭐냐면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가 연금이 1기와 2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기는 언제냐? 1998년도에 시작해서 이때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만 하지 약속된 돈을 아직 받아갈 나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은 그냥 기금이 무조건 쌓입니다. 약속된 돈을 안 받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연금이 쌓여 있는 동안. 그런데 연금 제도가 한 3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약속된 돈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구조라고 하면 이 기금이 쌓여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는 한 1000조 원이나 2000조 원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연금 위기에 도입한 순간 너무 많은 돈을 약속받아서 받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단 15년 만에 바로 2,900조 원을 다 까먹고 어마어마한 적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기금이 있는 동안 지금은 기금이 있죠. 이 동안은 보험료를 받기도 하는데 기금에서 그냥 급여를 약속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부터는 어떻게 하냐? 약속된 돈은 막 엄청 많은데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55년부터는 바로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오늘 세미나에 처음으로 이거를 약간 편집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이 그림을. 보험료율이 9%이다가 고갈이 됐는데 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보험료율을 월급의 27%로 바로 점프시킵니다. 줄 돈을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자녀 세대의 월급의 27%가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바로 나갑니다. 근데 끝이 아니거든요. 적자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급의 35%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 이유는 출산율이 좋다고 가정한 건데 출산율이 나빠지면 보험료율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사대보험에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노인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건강보험 보험료율도 지금 쭉쭉쭉 올라서 8%입니다. 그런데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앞으로 건강보험도 보험료율이 뭐 15%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요.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월급을 받으면 일단은 사대보험으로 월급의 50%가 일단 나갑니다, 바로. 건강보험, 국민보험만 해도,
연금만 해도 바로 50%가 연금 보험료로 나가요. 근데 아직 여러분 아직 세금 안 나갔습니다. 사회 기금만 나갔을 뿐이에요. 이제 50% 남은 걸로 여러분 이제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소득세를 낸다. 그럼 여러분들은 월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30년 후면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보험료 내고 났더니 세금 내고 났더니 월급의 70%가 사라져요. 나라가 이게 돌아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 바로 닥친 현실인 겁니다. 자,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폰지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단계 구조 중에서 정상적인 다단계 구조도 있어요. 그런데 폰지 사기는 뭐냐 하면 생산 구조가 전혀 없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돈 나눠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자, 두 사람한테 1억 1억씩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2억 받고 2억 받고 꿀이다. 너무 좋다 하고 이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억 내기만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니에요. 다행히. 왜 아니냐면 밑에 더 많은 사람이 또 1억을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적게 냈어요. 1억밖에 안 냈지만 밑에 더 많은 인구, 미래 세대가 2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게 내고 또 많이 받았어요. 1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도 돈 받고 땡큐 지나갑니다. 이 다음도 땡큐예요. 1억 냈지만 2억 받아요. 1억 전부 다 1억, 2억을 다 버렸어요. 벌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폰지 사기 구조는 언제 망할까요? 더 이상 이 돈을 내줄 이 수십억을 누군가 받아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구제에서는 수천조 원입니다. 수천조 원. 수천조 원을 누가 받아갔는데 이거를 미래 세대가 내줘야 되는데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폭망 앞에 있는 폰지 사기 구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연금 급여식을 국가가 막 설명하고 있는 자,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오른쪽 그래프가 X축이 내 소득에 비례해서 내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네, 소득의 9%를 내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내가 연금을 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연금에는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득이 적어도요. 내가 아무리 조금 보험료를 조금 내도 무조건 연금을 얼마는 무조건 줘요.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게 벌어서 아무리 보험료를 조금 내도 무조건 자, 이 정도는 줍니다. 보험료를. 굉장히 이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월급이 좀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받아요. 자,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인데요. 제가 그래프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그럼 도대체 정확하게는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궁금해하고 돈으로 따지면 이게 도대체 몇백만 원을 나눠주는 건가? 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024년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39만 원부터 가입 가능해요. 쭉 가는데 내가 올해 낸 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미래 얼마를 돌려줄 거라고 약속하냐? 네, 수익률이 40%에서 월급 많은 사람들은 40%를 더 돌려줘요. 수익 적은 사람은 450%를 더 돌려줘요. 대박이죠.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한다. 몇 퍼센트 수익률 나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5%, 10%. 그런데 여기는 수익률이 40%에서 450%가 납니다. 대박이죠. 자, 이게 돈으로 치면 현금으로 치면 얼마냐? 네,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인플레 다 고려한 거예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를 다 약속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근데 이게 1년마다 약속하는 돈이 이 정도예요. 1년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대 40년 가입하니까 이제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 모든 국민들한테 1억 6천만 원을 나눠주는 구조. 누구 돈으로? 우리 자녀들의 돈으로. 이게 바로 국민연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국민연금 미가입자만 차별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목사님들은 보통 국민연금 미가입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미가입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나눠줘요. 그런데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우리 자녀 세대 돈으로 1년에 400만 원씩 잔치하자. 기본소득처럼. 이게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쌓이면 모든 국민들한테 1억 6천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자녀 세대 돈으로. 누구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만. 미가입한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해서 대학생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대학생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꼭 가입하라고 해서. 의무 가입한 거예요. 이게 최소 금액으로 의무 가입을 하면요. 이익률이 거의 340%. 낸 돈의 4배를 돌려줘요. 1년에 보험료를 한 100만 원 내면 한
500만 원 정도를 약속받습니다. 400만 원쯤 벌어요. 400만 원쯤. 대학 4년 동안 내면 한 몇천만 원 되죠.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걸 다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차라리 이미가입 운동이라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폭망하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미적립 부채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연금을 올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바도 아니지만 연금이 폐지됐다고 합시다. 연금을 앞으로 아무도 이제 가입도 안 하고 받을 돈도 없다고 쳐요. 그래도 지금까지 약속된 돈은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1200조 원. 그런데 앞으로 주기로 이미 약속된 돈이 얼마냐면 약 3000조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재 가치 기준으로 1800조 원이 이미 부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부채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이 부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여론조사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이 1800조 원을 어떻게 갚을래?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안이 이거예요. 미래 세대가 해결해라. 자녀 세대가 해결해라. 고갈됐을 때부터 보험료를 급증시킨다. 이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원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 간 연대 원칙이다. 미래 세대가 노인 세대를 원래 부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논입니다.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안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백 가지 종류의 다양한 디테일한 안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나누자는 거예요.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아, 미래 세대한테 주기 너무 미안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부터 해결하자는 안이 있어요. 당장 지금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해서 국고를 투입해서 지금부터 갚아 나가자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실제로 그럴 돈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20조 원씩 세금 더 걷어가지고 100년 동안 세금으로 갚으면 갚아지는 돈이에요. 100년 동안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20조 원을 100년 동안. 그게 그나마 이게 지금 타협안입니다. 현재 세대부터 해결해주자. 미래 세대한테 주기는 너무 그렇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안이에요. 과거 세대가 해결하자. 우리는 낸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약속받았다. 과도한 수령액을 좀 감소시키자라는 게 세 번째 안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안, 2안, 3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세대 간 공정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한테 그래 책임질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는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가 사실 바로 이런 기능을 좀 해요. 참고로 OECD 국가는 과반수가 이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개념은 이런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많이 오랫동안 줘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는 연금액을 약간 줄입니다. 혹은 인구 구성비가 달라졌어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자동으로 받는 금액을 약간 감소시켜요. 이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받는 금액이 약간 줄어들고요. 이 미적립 부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약속되어 있던 돈이 지금 3천조 원이었는데 3천조 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기로 된 돈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립 부채 자체가 1800조가 아니라 1000조, 500조, 300조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예요. 자, 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1800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래 세대가 해결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두 번째, 현재 세대부터 해결하겠다. 세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약속받았다. 많이 약속받은 걸 좀 줄이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참여자분들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20초만 투표를 더 받고 하겠습니다. 네, 90% 정도가 과거 세대 120명, 150명 투표. 네, 10초만 더 투표 받겠습니다. 네. 해서 저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80% 정도가 받는 금액을 약간 줄이자라는데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현대 세대부터 해결하자 타협안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그냥 그대로 해결해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4명 정도가 여기다 투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이기도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빚을 해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도식화시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과거 빚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에도 또 적자가 새로 생겨요. 겨우 지금 9%를 내고 40%를 약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매년마다 적자가 막 70조 원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지도 앞으로 맞춰야겠죠. 내는 돈과 받는 돈. 이건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월급의 9%를 내고 있는데 월급의 20%를 내자.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월급의 많은 부분이 보험료로 사라지는데 당장 기업들도 너무 힘들어져요. 자영업자들도. 왜냐하면 이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당장 인건비 지출이 한 10% 정도 확 상승해 버립니다. 모든 기업들이.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받는 돈을 좀 현실화시키자. 지금 9% 내고 그대로 내고 싶다. 받는 돈을 그런데 월급의 40%가 아니라 20%씩 받자.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도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노인들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정말 가난한 노인이 있다. 그럼 이제 국고로 해결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요. 모든 노인들의 복지를 무조건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네, 이런 이안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좀 줄이자. 그리고 세 번째 안도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의 국민연금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내봤자 일찍 죽어버리면 못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대신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개인 계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로 저축을 시키긴 시켜주는데 노인이 됐을 때 각자 낸 만큼만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할 만큼 합쳐가지고 여기선 여러분들이 일찍 죽어도요. 막 몇 억 내놨던 연금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찍 죽는다? 그러면 그 기금이 배우자나 유족들한테 넘어가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망했을 때 유족이 잔액 수령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관점에서는 가장 공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오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조금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1, 2, 3안 중에서 뭘 찬성하십니까? 보험료를 두 배로 늘린다. 받는 돈을 두 배로 줄인다. 아니면 개인 계좌 형태로 가본다. 지금 네, 10초 동안 받고 있는데 100명 가고 있습니다. 20초만 더 받겠습니다. 정체 한 200명 정도 되면 바로 그만 스탑하겠습니다. 자, 스탑하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지금 이렇게 했네요. 80%가 개인 형태로 가자. 한 16%가 소득 대출 차라리 줄이자. 어, 내는 걸 훨씬 늘리자. 이거는 이제 8% 정도 또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사실 복잡하게 설명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설명해도 수백 가지의 디테일한 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딱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내는 걸 늘릴래, 받는 걸 줄일래, 아니면 개인 형태로 갈래.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금 개혁을 만약에 올해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자. 20년에 걸쳐서 9.5%, 10% 올리자. 혹은 소득 대출을 그래 줄이자. 근데 50년에 걸쳐서 막 천천히 줄이자. 이렇게 하면 미적립 부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동안.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될 돈. 그래서 가능한 한 단기적 개혁이 아니라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즉각 개혁 안 하면 이전에 있었던 2,800조 원의 무적립 부채 이게 계속 불어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 구조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한 20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가 연금 구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연금 특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만든 건데 연금 특위의 존재 이유가 뭐죠? 연금이 지금 도저히 심각하니까 이거를 개혁하자라는 게 연금 특위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론화 위원회라는 걸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국민 대표단 5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전국에서요. 이 500명한테 사례도 다 주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렇게 KBS 방송을 네 차례나 방송도 찍으면서 1시간만짜리 방송을 4번이나 찍기로 했어요. 전문가들 다 부르고 월급 다 주고 여기다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부어가지고 국민 500명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국민들의 뜻은 이거다. 딱 이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년 전에. 이렇게 KBS 방송 제가 캡처를 2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 또 15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 보게 되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시민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인사 말이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연금개혁에 대한 앞으로 안에 대해서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안, 소득보장론이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보장. 자녀 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노인들의 문제를 더 많이 일단 해결하자. 연금을 늘리는 거에 우린 중점을 두자라는 소득보장론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안정론입니다. 재정안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속 가능해야지. 가능성에 중점을 두자는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자가 너무 심하죠, 지금.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혁 방향이 재정 안정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걸 했냐? 자, 1안이 있어요, 1안. 1안이 뭐냐? 소득보장론자들이 주장한 안이 뭐였냐면, 그래, 보험료를 올리자. 4%쯤 올리자.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하지만 받는 돈을 훨씬 많이 올리자. 받는 돈을 10%나 올리자.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적자가 더 심해집니다. 자, 이게 1안이었어요, 1안. 자, 그리고 재정 안정론.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뭐 타협 결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안이 나왔어요. 2안은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KBS 방송국도 그렇고 시민대표단 500인이 받은 두 가지 안이 이거예요. 재정 안정안은 뭐냐? 보험료율은 3%를 올린다. 하지만 받는 거는 그대로. 이해가 가시죠? 내는 거는 늘리는데 근데 받는 거는 그대로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나마 재정이 좀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시민대표단들한테. 그런데 저 소득보장론 교수님들 대표로 나오신 분들, 공론화위원회 교수님들, 대표 전문가님들입니다. 전문가님들. 자, 이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홍식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교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연합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요. 공적 연금 강화 연금행동 정책위원. 네, 연금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연금행동의 정책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대 남찬섭 교수, 여기도 방금 그 연금행동의 정책위원장.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서포트 해주는 다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그룹입니다. 다 친하신 분들이고. 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더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굴들 아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해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가 과반수가 소득 보장을 지지했습니다. 소득 보장. 56%가. 와, 이것도 이해 안 가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심지어 당장 보험료로 다 이 빚을 갚아야 될 20대가 절반 넘게가 소득 보장을 지지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심각하게. 그 안에서도 특별히 20대 여성들이 한 70%나 소득 보장을 지지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이런 기사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20대도 찬성했다.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민중의 소리 21대 국회 올해 5월까지였죠. 21대 국회 안에 빨리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연금 개혁하라.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가자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이번 정부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론화 수기 결과, 공론화 이 결과를 반영한 거 맞냐? 이러면서 지금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놓은 핵심이 뭐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지금의 부채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받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그런데 때리는 겁니다. 공론화 결과 왜 무시하냐? 국민들은 더 받자고 했는데 왜 받는 거 줄이려고 하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대표단과 국민들이 도대체 왜 소득 보장을 지지했을까? 이렇게 지금 망하는 상태인데 공부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파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대표단 500명의 구성이 애초에 보시다시피 소득 보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많이 뽑았어요. 49대 34. 소득 보장 지지자들을 15%나 더 많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도 소득 보장 지지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론화위원회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네, 기초조사를 했는데 1만 명한테 전화를 다 돌려보니까 국민들이 소득 보장을 더 많이 지지하더라. 4,900명이 지지하더라.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선정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왜? 1만 명한테 전화 돌릴 때 왜 국민들은 소득 보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을까? 저희도 궁금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세금 들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연금 설문조사했던 1만 명한테 전화 돌렸던 그 여론조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런데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개혁하려는 이유가 뭐죠?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미 1,800조 원의 부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개혁하자는 게 연금 개혁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다 은폐하고요. 절대 안 알려주고 딱 이것만 물어봐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서 개혁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역할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 강화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뭘 지지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상태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걸 찍겠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편향된 설문조사를 딱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화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소득 보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상당수가. 너무 편향적이죠? 제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뒤에. 진짜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궁금할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근데 500명을 잘못 뽑았다 치자.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토론시키고 KBS 생방송에서 막 다 교육시켰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 사례도 다 받고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그러면 재정 안정이 늘어나야지. 확실히 많이. 그런데 왜 여전히 결과가 그대로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연금개혁 청년들 막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또 공개된 자료를 다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뽑아가지고 전국에서 시민대표단 수기 자료집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 만든 자료죠. 합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108페이지나 되는 이런 보고서를 공부를 시켰어요. 500명한테. 그런데요. 여기서 부채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부채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단어 하나도 안 나요. 이주로 검색하면요. 단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하는 이유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국민연금 페이지 쪽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빚을 안 알려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안을 줬습니다. 소득 보장론. 받는 것도 늘리자. 재정 안정론. 아니, 받는 건 늘리면 안 돼. 내는 것만 좀 늘리자. 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근데 KBS가 어떻게 방송했는지 제가 캡처를 했어요. 교육자료도 그렇지만 캡처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확히.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있냐. 고갈 시점만 알려주고 독자 상태는 안 알려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보장으로 가면요. 소득 보장으로 가면 적태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늘어나요.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알려주고 딱 고갈 시점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고갈 시점만 알려주는 게 왜 현혹시키는 거냐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법률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받는 거 엄청 늘려도 고갈 시점이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받자. 이렇게 간 거예요. 소득 보장을 유도한 겁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게 왜 사기냐면요. 연금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받는 거를 엄청 늘리잖아요. 이거의 부작용은 당장 안 나타나요. 이거를 받아가는 시점인 30년, 40년 후부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50년대, 2060년대부터 그거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갈 시점, 2050년대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자료를 잘 말하고 있어요. 초진 시점이 40%를 받나, 45%를 받나, 50%를 받나, 2055년, 2054년, 2054년. 초진 시점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공론화위원회가 숨긴 팩트는 뭐냐? 자, 소득 보장이나 재정 안정이나 고갈 시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현실은 부채를 숨겼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고갈 시점부터 2093년까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 돈이 지금 2경 2천조 원인데요. 지금 소득 보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요. 이 부채가 1,000조 원 더 늘어나요. 2경 3천조 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는 것만 늘리고 받는 거는 놔두면 부채가 5천조 원이 줄어요. 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갈 시기는 똑같아.
이렇게 했을 때랑 부채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1안을 찍겠습니까? 2안을 찍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거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받는 돈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수지 균형점도 25%로 확 올라가요. 월급의 25%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월급의 35%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이 1안대로라면요. 월급의 43%가 국민연금으로 나가야 돼요. 심각하죠. 근데 이 얘기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이것만 알려줬어요. 보관 시기 1년 차이 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대조차 다 속아가지고 소득 보장안 지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마지막 여론조사 마지막 끝냈을 때 결과 내놓고 3차 조사를 시민대표단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찬성하십니까? 그렇다에 투표한 500인 대표단이 98.6%가 나는 연금 잘 공부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물론 이분들은 잘 공부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자기는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교육 조작의 결과일 뿐이다. 자, 이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20회조차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찬섭 교수, 동아대 교수, 이 소득부장파의 거의 대빵 중에 한 명이에요. 동아대 교수, 부산에 있는 동아대 교수입니다. 기억하고 대학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만 종종 듣다가 충분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20대조차도 봐봐 소득보장 찬성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재정안정의 대표 교수로 들어간 석재원 교수. 물론 이 사람 KBS 방송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죽 쏘셨어요. 죽 쏘셨습니다. 이분도 많이 망치신 분이지만 이분도 이렇게 말해요. 국민들한테 소득보장 논리가 더 와닿았나란 생각이 든다. 자, 이분들은 자료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정안정 대표 교수를 합치고 지금 계속 기용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뒷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지금 오늘 말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 상태를 알고 나서 10월 초에 사실 단체를 저희가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10월 초에 급하게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급조를 해가지고요. 아무 이름을 그냥 만들었어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조사했냐? 공론화위원회랑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2055년 9월 사실 아십니까? 두 번째, 이미 1800조 원 부족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70%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어본 이유는 이거를 일단은 1, 2번 질문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요. 당연히. 공론화위원회 세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교수들한테 돈 다 주고 R&D 비용 다 주고 해가지고 얻은 결과랑 반대로 나옵니다. 여기는 재정 안정 강화가 소득 보장 강화보다 훨씬 많이 나요. 56대 33.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도 하나 궁금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우리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연금 폐지됐으면 좋겠다. 안 걷어갔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안 물어보고 또 세 가지로도 한번 물어봤어요. 소득 보장, 재정 안정, 연금 폐지. 이 세 가지로 물어보니까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론화위원회 교수님들은 항상 이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소득 보장 지지하십니까? 재정 안정 지지하십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연금 폐지. 연금 폐지는 가장 극단적인 재정 안정론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걷고 새로 줄 게 없으니까 연금 폐지는 재정이 무조건 안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22대 66이 나온 거예요. 압도적으로 재정 안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30%나 차라리 연금 폐지하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무 행사도 안 했는데 이 1차 여론조사를 공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뿌렸습니다. 언론사가 30군데나 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같이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 고발 사실 알려주고요. 이번에는 각자 물어봤어요. 재정 안정 찬성하십니까? 58%나 찬성해요. 찬성이 훨씬 많아요. 두 번째, 자녀 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 늘리자는 소득보장론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겨우 25%만 찬성합니다. 네, 누가 25% 찬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25% 찬성하십니다. 네,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 같다는 비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한대요. 45%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분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20대, 30대일수록 폰지 사기다라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60%, 63%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존재하는 부채 1,800조 원은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고 차라리 앞으로 연금 폐지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은 54%나 반대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이잖아요, 폐지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이것도 정확해요,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차라리 폐지하자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재정 안정 소득 보장 연금 폐지. 물어보니까요. 전 연령대에서 80대 14가 나왔습니다. 80대 14.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정부나 전부 다가 계속 전문가들하는 설문조사 결과만 받아보고 어 우리는 무조건 소득 보장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표 잃겠다 싶으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한 여론조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어봤어요. 재정 상태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80대 14가 나와버렸어요. 전 연령대에서. 보세요. 20대, 30대는 연금 폐지를 좀 많이 찬성하죠. 하지만 20대나 30대나 70대나 됐든지 소득 보장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얘들한테 빚을 수억 원씩 떠넘기자 이거를 찬성할 부모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소득 보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10%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예요. 전 연령대에서. 이거를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80대 14가 나와요. 이게 저희가 얻어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심 없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나눠 갖자는 거예요. 더 나눠 갖자. 더 나눠주자. 빚을 더 많이 만들자. 자녀들한테. 그거에 따라서 연금개혁 완수해라. 민중의 소리. 노컷뉴스. 공론화위원회 결과 외면할 거면 도대체 왜 세금 그렇게 많이 들어서 공론화 했냐 하면서 정부를 어마어마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마라. 윤 대통령 공론화 결과 반영해서 개혁하라. 이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9월 초에 정부안 아까 말씀드렸죠. 받는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미래세대 빚을 좀 줄이자. 받는 돈을 좀 줄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모든 언론사가 십자포화를 가하면서 자 정부 개혁 안대로 가면 푼돈 연금으로 전락합니다. 받는 돈 줄어든다. 야당도 정부 안대로 가면 모든 세대가 받는 돈 줄어든다.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모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부자만 주하고 이 나쁜 정부가 도대체 왜 받는 돈을 줄이냐? 국민들 받는 돈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고 보시면 사실 이 제목이 정확해요.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돈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는 저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보장론 이 교수들이 도대체 누구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나대 교수, 재가련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남찬섭 교수 이런 사람들이 부대장들입니다. 부대장. 여러분들 필수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단체 참여연대 민노총 전 물론 이분들의 입장을 바꾸면 우리가 이분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판을 해야만 해요. 여, 연금 행동, 청년 네트워크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이 청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물 남찬섭, 재가련숙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대빵입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연명, 주은선, 윤홍식, 정선 이런 사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속아 있어요, 지금 사실. 한노총, 민주노총 포함해서 이번에 야5당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 기본소득, 사회민주당이 다 합쳐가지고요. 저저번 주입니다. 7대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어요. 또 다른 거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간에 국민연금에 받는 돈을 향상시키자. 지금이 40%인데 50%를 목표로 한 보험료를 제시했다. 더 많이 받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당들이 입장을 바꾸면 우리가 이분들을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이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발 우리 아이들은 건지지 맙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